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진로진학장학관 이정세입니다. 제 세 번째 강의 주제는 성공 진학을 위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및 세종대왕 진로진학센터 활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라는 게 굉장히 진학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대표적인 활동의 두 영역인 플랫폼, 그리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우리 캠공이라고 부르거든요. 캠공과 그리고 최근에 진로진학 정보를 모두 모은 세종대왕 진로진학정보센터 두 가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성공 진학에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입부로 기본 내용의 공부가 좀 필요해서 제가 약간 PT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수업 장면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사진. 첫 번째 왼쪽 보시면 이게 캠공2에 해당되는 지금 방송 장비가 들어가 있죠. 그 사진을 가지고 지금 모습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현재 초창기에는 이렇게 좀 방송의 실습이나 내용들도 좀 하고 있고, 코로나19에 아쉽게도 이 과정까지는 가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화학 실험 수업 장면입니다. 저희가 실험 과목이 일반고에서 많이 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실험을 공동교육과정으로 함께 화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금속 공방인데요. 그 공방에 있는 것에 대한 사회학습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금속 공예에 대한 세 가지 작품을 제작하고 만들어서 이것을 경험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졸업생 중에 한 3학년 학생이 8명 있었습니다. 금속 공예를 수강했던 학생 중에 그 중에 6명이 금속 공예를 진로를 잡아서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잠깐 몇 가지 이제 기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캠공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즉 단위 학교를 넘어서서 우리 연합해서 좀 더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과목을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 도입 이전에 우리 세종학교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기준은 2016년, 17년입니다. 임의적인 한정치 학생이 있습니다. 얘는 정치를 전공하고 싶은 학생인데요. 당시 학교 교육과정에 법과 정치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법과 정치 과목이 정치와 법으로 과목명이 바뀌었습니다.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했고요. 김물리 학생이 일반계고 고3 학생이고 물리학 전공 학생인데 학교에 물리2 과목 개설이 되지 않은 학교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물리학과를 지원했겠고요. 나이쁨 학생이 있습니다. 의료의상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의료의상 관련 과목이 특성화고 흔히 말하는 전문교과 2 과목입니다. 그래서 미개설되었기 때문에 의료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이 세 개의 과를 지원한 학생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좋은 결과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저희가 캠공을 도입한 이후에 학교 교육과정 및 그리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배웠을 때 다음과 같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시점은 2019년 시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반계고 학생이 맞춤형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수강이 좀 가능해졌습니다. 한정치 학생이 정치외교를 희망하는데 법과 정치 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했고요. 학교에 캠공1이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정규 교육과정의 과목을 공동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1은 저희가 오프라인, 즉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걸 1이라고 정의를 했고, 여기서 국제정치, 국제관계와 국제기구를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캠공2가 있습니다. 캠공2는 진로전공 탐구반이라고 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영역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150자 정도의 요약으로 기록이 돼 평가 기록에 가게 됩니다. 위에 있던 1은 정규교육과정은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500자까지 기록이 되고요. 이 2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진로 영역의 150자 기준으로 평가 기록 입력됩니다. 활동으로 배우는 국제정치를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김물리 학생은 이제 물리2가 학교에 개설이 되었고, 캠공1을 통해 과학과지 연구, 물리 과목을 듣고 가능하다면 물리실험도 들을 수 있게끔 교육과정이 짜져 있습니다. 캠공2에서는 반도체 물성과 칩 제조 과정을 수강함으로써 기존에 배웠던 정규 교육과정을 탐구형으로 배울 수 있게끔 확대된 겁니다.
나이품 학생은 의료의상을 전공하는데 의료의상이 과목은 미개설이죠. 일반고에서는 개설하기 어려워서 캠공1에서 패션 마케팅, 패션 디자인, 그리고 캠공2에서 브랜드 디자인 창작이라는 반을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3개 학교에 했던 이 사례들은 다 성공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보통교과 과목 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과목이 주어진 데에서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과목도 있고 배울 수 없는 과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의 다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기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 영, 수를 말하죠. 거기 한국사를 포함해서 탐구 영역은 사탐과 과탐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체육예술, 생활교양 이렇게 교과 영역을 구분하고 있고요. 그 중에 선택 과목은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입니다. 일반 선택이 여기까지가 되죠. 이 일반 선택은 주 교과가 등급이 산출되고 움직이는 과정으로서 대부분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과목에 해당됩니다. 그중 일부 과목이 선택 과목의 교사 수급이라든가 어떤 학생 선택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 산출을 하지 않고 성취도가 나옵니다. 주로 3단계 A, B, C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교과목들을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세종관내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도 최대한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서 개설하고 있고요. 거기가 개설하기 어렵다는 과목들을 저희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개설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흔히 말해서 전문교과 1이 있습니다. 그거는 흔히 말하는 특목고, 그리고 국제고, 외고들이 배우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을 전문교과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배우는 과목들이 있겠죠. 아까 예를 들었던 의료 관련 디자인 관련이 바로 전문교과 2에 해당됩니다. 그런 과목들 전문교과 1, 2를 만약에 일반고 학생이 배우고 싶다면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공동교육과정을 배우게 되면 저희가 여기 진로 선택에 편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의상을 얘기했었죠. 의상 과목에 있는 과목을 가져왔다 라고 하면, 만약에 의류 마케팅, 의상 마케팅이 있었다고 하면 그 과목을 가져오면 이 교과군 중에 기술과정에 가장 적합할 거로 보여지면 기술과정 진로 선택에 편제를 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그리고 평가를 받게 되면 그 학생은 생활기록부에 과목이 하나 새롭게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등급을 빼고 진로 선택이니까 ABC 평가가 나오게 되고 500자까지 평가 기록이 기록될 수 있는 겁니다. 밑에가 교양 과목입니다. 최근에 이런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경제, 논술이 있습니다. 때론 타시도에서는 새롭게 인문학적 상상여행 이런 과목을 만들어서 교양 과목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의 일부 좀 앞서간 학교에서는 이 9개 과목 중 종교학을 빼고 모든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의 교양의 선택권도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게 세종교육청이 제공하는 세종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 3개년 5학기 편제표입니다. 그리고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안내지에 꼭 넣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5학기라고 하는 것은 3학년 2학기는 저희가 마지막 진학으로 준비할 시기이기 때문에 교과로 오는 수시에 반영되는 게 3학년 1학기까지라 5학기까지 편제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 과목이 아까 똑같이 있고요. 탐구 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기초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만, 주로 이제 학교에서 편성하기 어렵거나 학교에 편성되지 않았다면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게끔 저희가 편제를 한 겁니다. 여기 1학년과 있고 2학년 1학기가 있고 2학년 2학기가 있고 3학년 1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영어 실용 수학은 1학년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 창작, 시창작, 현대문학 감상, 고전문학 감상 영역까지, 그리고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 영어권 문해, 영미문학 읽기는 2학년 1학기부터 들을 수 있다고 지금 표준 배치한 거고요. 심화국어, 심화수학 또는 심화자 붙은 과목들은 여기서 지금 2학년 2학기 때부터 수강 가능한 걸로 과목상 위계를 반영해서 먼저 들어야 될 것은 먼저 듣고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배치를 했습니다.
고급 수학 1과 2는 3학년 1학기부터 들을 수 있게끔 하다 상당수 3학년 1학기 듣기가 어렵다는 구조를 인정해서 2학년 2학기 때부터 편성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편제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 중에 지금 일반계고 중에 경제 선택이 어려운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어서 경제라는 과목, 정치와 법, 언어와 매체는 선생님이 준비되고 하게 되면 과목을 개설해서 들을 수 있게끔 편제했습니다. 과학사, 정보과학, 생태환경, 여행지리, 융합과 그리고 사회탐구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때 통계처리법을 배우고 연구보고서에 대한 방법론을 배워서 그걸 익숙하게 하는 방법이어서 사실은 2학년부터 배울 수도 있는데 1학년부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어 사회탐구 방법이란 과목들을 1학년부터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경제경영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과목, 전문교과 과목을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진로 선택에 배치하는 회계원리, 금융일반 과목도 저희가 지금 현재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부터 진로 선택인 사회문제 탐구, 지역이해, 비교문화,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현대세계의 변화는 흔히 국제고에 해당되는 전문교과 1입니다. 이거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2학년 1학기 때 편제해서 학생이 진로 전공에 맞춰 배울 수 있도록 제가 편제 운영합니다. 2학년 2학기 때부터 사회과제연구, 원래 사회과제연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과목 속에 만약에 어떤 A라는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윤리 선생님이 사회과제연구 과목을 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학생들이 15명 신청했는데 전공이 3명이 역사, 4명이 윤리, 그리고 5명이 일반사회, 4명이 지리 이렇게 되면 사실은 윤리 선생님이 모든 4가지 전공을 하기 어렵다는 걸 판단해서 공동교육과정에서는 윤리를 전공한 학생들은 윤리로 신청하고 지리를 전공한 학생은 지리를 신청해서 사회과제연구 윤리, 사회과제연구 지리, 사회과제연구 역사, 사회과제연구 일반사회로 이번 2학년 2학기 때부터 과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법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로 가게 되면 여기 물리과제연구 똑같이 물화생지 과제연구를 만들고 물화생지 실험을 저희가 개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물리학 전공인 학생인 경우 물리 1, 물리 2를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고 이수하고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에 학교에서 과제연구가 없다면 공동교육과정에서 물리과제연구를 듣고 시간이 편성이 가능하다면 물리학 실험까지 들어서 물리 1, 2, 물리과제연구, 그러니까 과학과제연구의 물리, 그리고 물리학 실험까지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뒤에 이제 예술체육과 생활교양을 잠깐 더 보겠습니다. 체육의 진로 탐구,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체육 전공 실기 심화. 체육은 이렇게 3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이 지금 관내에서 다 개설하고 있습니다. 관내한 체육 선생님 4-5분이 나름대로 전공이 약간 다른 선생님들이 체육 영역들을 이런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이 진학 체육을 할 수 있는 방식의 실기까지 포함해서 현재 지도 중에 있습니다. 예술 영역의 패션 영역에 지금 저희가 전문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집중적으로 여기를 열어서 이쪽 전공한 학생들을 배움의 기회를 주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무용과 음악의 전공 실기 과목들도 만들어서 일반 국어 학생이 이것을 배워서 이쪽 전공에 가는데 기본 소양과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 과정에는 프로그래밍, 정보과학, 가정과학, 공학 일반, 보건간호가 있습니다. 최근 보건간호의 수요가 너무 강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선생님들을 다 알아보고 있고요. 만약에 강좌가 하자마자 거의 제가 보기엔 1초 안에 마감되는 강좌여서 지금 현재 관련된 선생님들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제2외국어입니다. 저희가 흔히 학교에서 편성된 과목의 제2외국어는 일본어와 중국어가 거의 대표죠. 한문까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저희가 그거 외에 제2외국어, 독일어, 프랑스,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입니다. 현재 러시아를 빼고 4개의 과목 제2외국어는 개설되었었고요. 저희가 현재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학생 수요가 꾸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열게 노력하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독일어 2, 프랑스 2, 일본어, 스페인어 2까지 저희가 개설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을 개설하면 2가 개설될 경우 2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즉 1학년 1학기 때 프랑스 1을 들었으면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프랑스 2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학생이 전공이 프랑스어 또는 프랑스어 문화,
영역의 전공을 갖고 있거나 관련된 인문학을 간다 그러면 영어 외에 프랑스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장점으로 될 거로 판단됩니다. 외국어의 활용 능력은 인문, 자연, 예체능을 떠나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세종예술고의 경우 독일어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술 영역, 음악 영역에서 독일의 유학까지 고려하면서 외국어에 대한 것에 대한 습득력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도 판단되었기 때문에 신청한 거로 보여집니다. 교양 과목 중에 저희가 대부분 학교에서는 교양이 개설되어 있으면 이 중에 한 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대 4대를 지원하는 경우 학교에 선택된 것이 만약 교육학이 열려 있으면 학교에서는 교육학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심리학을 듣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심리학과 교육학을 2개를 듣게 되겠죠. 단 여기서 중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도 정규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듣는 교육과정과 동일한 겁니다. 따라서 학교에도 껴서 교육학을 듣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교육학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기의 과목들은 여기서 교육학을 들었으면 학교에서는 다른 교양 과목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왕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문의되고 온 교과가 있어서 이건 특히 명심하셔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마지막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고가 중점 과목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결국은 저희가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그리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다 교과 중점 과목, 그래서 교과 특성화 학교에 특성화된 주제에 따른 과목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외국어 중점이 근처에 있는 S고등학교입니다. 여기에는 일본어, 중국어 중점 과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어 1, 일본어 2, 중국어 1, 중국어 2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회화, 중국어 회화를 편성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공동교육과정 1에서 일본어 문화, 중국어 문화를 그 S고등학교에 저희가 배정합니다. 그러면 만약 일본어 또는 일본어 문화 또 일본어 문학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일본어 1, 일본어 2를 배우고 또는 일본어 회화까지 배우고 공동교육과정 1에서 일본어 문화를 배우면 일본어 관련 과목은 다 배우겠죠. 여기에 관련해서 공동교육과정이 아까 진로 영역의 진로 탐구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유사한 외국어 계열의 공동교육과정이 프랑스 문화와 예술, 일본 문화 탐구반, 중국 드라마 번역, 문화 콘텐츠 기획 A부터 Z까지 일리어드 강동을 위한 길잡이 이런 과목들을 이 학교에 저희가 배정합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이런 어학과 인문학 또는 관련된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비슷한 과정으로 사회국제화 과정이 학교 교육 과정이 이런 3과목이 있다면 밑에 프랑스어 2 비교문화 사회탐구 방법을 배정하고 관련되는 사회국제화에 관련된 공동교육과정 2의 과목들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과학일 경우에 물리2 과학과제 연구가 학교에 있다면 물리 실험과 고급 물리 과목 같은 경우를 공동교육과정 1에서 올리고 2에서 통계와 확률에 의해應用, 그리고 일반 물리 같은 이런 화학 물리화학 같은 과목들을 충분하게 배정해서 교과목 이외에 스스로 탐구 확장형으로 배울 수 있는 진로 영역의 확장 과목도 같이 배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술 중점학교가 우리 고흥고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학교 교육과정에 미술이론, 입체조형, 미술사, 드로잉, 미술 전공실기, 평면 조형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패션 디자인의 기초, 패션 마케팅, 애니메이션 콘텐츠 지정, 드로잉이란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1로 평일 야간이든 토요일 오전에 배정해서 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배치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공동교육과정 1을 이렇게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학교교육과정과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학생이 그래도 다니는 학교에서 조금 더 어느 정도 편의성을 갖고 효과성을 가지면서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내용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정보 검색이라는 걸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네이버 창을 하나 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치게 되면 딱 검색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우리 온라인 신청인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딱 뜨게 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흔히 아래쪽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저희가 공동교육과정 13 수강 신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공동교육과정 2 수강 신청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공동교육과정 2 중에서 직업 자격증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서 5라고 명명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용으로 나다움 공동교육과정의 교과와 진로탐구 중학교용 최근에 저희가 수능 영역도 매우 중요해서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4라고 해서 수능 교과 심화제도를 합니다. 지금 현재 3학년이 진행 중이고요. 2학기 때 저희가 이제 8월 개학 이후에 안내지가 나가고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고1, 고2 대상으로 저희가 수능 교과 심화지도도 선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5월 세종중과 조치원중이 단기 방학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이걸 받았고요. 지금 진학진의 4개 학교에서 주말에 카페에서 수업할 수 있게끔 해서 자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받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 컨설팅 박람회 받았고요. 세종 학부모 진로진 아카데미 지금 듣고 계시는 이것도 여기서 신청을 받았고 온라인 멘토링 방식 여기 받습니다.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적을 이용해서 여긴 개설 예정으로 계속 받는 신청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몇 가지 이제 하나씩 좀 알아볼 텐데요. 공지사항에 우리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료를 여기다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시면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39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해를 다 할 수 있어서 39번 보시면 올해 2021년도 1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강좌 및 수강 신청 안내집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안내집이 뜨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 고등학생, 학생이 신청하시면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열었습니다. 이게 운영 개관인데요. 1과 3에 대한 정의 그리고 2와 5에 대한 기본 공동교육과정 정의가 잠깐 열었습니다. 보시면 단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소인수 및 심화 전문 실기 교과는 이게 1, 3입니다. 그리고 인문, 어문학, 사회, 경제, 경영, 자연, 공학, 생활과학, 예체능 등 다양한 진로 전공 강좌를 묶은 게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2. 그중에 직업만 따로 분류하는 것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 3은 자격증이 있는 교사만 가르칠 수 있고요. 2와 5는 자격증이 없을지라도 이쪽에 전문성이 가진 곳이라면 충분하게 저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3은 정규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단위로 따지면 34시간이 2단위, 51시간이 3단위. 그래서 요거가 선생님의 시간에 따라 토요일을 중심으로 하지만 평일에도 여는 방식으로 개설되고 있고요. 2와 5는 한 학기 21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3시간씩 7번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과 내용은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인원은 20명을 넘지 않은 인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교육과정인 경우에 과제형 같은 경우 15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관련된 수업평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 3은 정규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3분의 2가 출석을 해야만 이수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만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이 학생의 수업 중 활동 내용을 기록하게 되고 성적 처리를 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캠공 2와 5도 수업 수간 21시간 중에 16시간 이상을 이게 3분의 2입니다. 이수 처리가 되고 학습활동 내용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는 강사가 150자의 평가 기록을 주게 되고 교육청에서 오타 및 기본 내용을 점검하게 되고 공문으로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확인 점검 내부 결제 받은 후 담임선생님이 입력하는 방식으로 생활기록부 진로 영역에 입력됩니다. 2와 5의 경우는요. 그 결과의 과정들을 써져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편제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교육과정 중요하구나. 그러네. 만약 지금 고1 학생이라면
학교 홈페이지에 2021학년도 입학생이라고 되어 있는 교육과정 편제표를 출력하십시오. 그럼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공하는 1, 3의 3개년 5학기 교육과정 편제표를 출력하시거나 펼쳐놓고, 그리고 나서 내 자녀가 뭐에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는 진로 전공이 있다면 어떻게 과목을 찾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펼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그럼 물어보시겠죠. 어떻게 선택해야 좋은 선택인가요? 조금 더 자료를 좀 이따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기본 자료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2학년 2학기 때부터 물리학 실험부터 이 내용을 2학년 2학기 때부터 배울 수 있도록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켰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이트로 하나씩 들어가 보는 방식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강시청에서 공동 13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아직 1학기가 종료되면 모든 것이 이제 삭제됩니다. 그래서 아직 1학기가 지나지 않아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거점학교가 고운고부터 고운고의 4개 학교에 4과목이 있죠. 4과목이 여기서 개설돼서 고운고 거점학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쭉 보시면 46개 과목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여기서 좀 듣고 있고요. 모집자가 20명이고 신청자 20명입니다. 대다수 이제 그런 과목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 중에 몇 개만 어떻게 운영해서 살펴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8번, 제가 아까 사회탐구 방법을 좀 강조했죠. 인문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심화학습을 하려고 그러면 보고서라는 걸 쓸 줄 아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적 연구라고 하면 통계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 통계법을 좀 배우거나 아니면 뭐 질문지 상담법 등의 질적 연구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고서 쓸 때 근거를 만들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딱 열면 강좌 내용과 더불어서 안에 수업 계획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수업 계획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지금 기본적으로 사회탐구방법 수업 운영 계획서, 그래서 기본 내용이 쭉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날짜부터 이렇게 요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출한 날짜, 실제 운영한 날짜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부터 사회탐구 방법의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방론부터 주제 선정, 연구 설계, 사회탐구 계약서 작성, 사회탐구 보고서 작성, 그리고 발표, 그리고 평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장 필요한 영역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내려가서 한 13번 과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과목은 회계 원리입니다. 이거는 전문교과 2에 해당됩니다. 특성화고에서 배우지만 상경계열, 경제, 경영, 교통에서는 꼭 배워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선생님 수업 과목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게 되면 수업 계획서 중에 여기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선생님 중에 이렇게 돼서 하게 되면 특효 중에 재무제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하나고나 자사고 중에서 고등학생이 재무제표를 경제경영애들이 한 5, 6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상위권 학생들은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회계기록 정리, 영업활동에 대한 부분, 투자 역량, 현금 흐름, 회계 방법, 원가 같은 일정, 기업 납부, 재무 분석한 기업 분석까지 하게 되면 하나의 보고서가 완성이 되겠죠. 그런 과정으로 수업 계획서는 짜여져 있습니다. 한 개 더 내려가서 좀 보겠습니다. 그럼 자연계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화학 실험입니다. 그럼 실험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에서 배우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화학 전공 학생들이 어느 정도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험 설계를 통해 하게 되면 사실 연구의 결과까지 나오겠죠. 그게 이제 보고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험을 보시면 수업 운영 계획서의 요소나 기본 내용이 나와져 있고 아래쪽 보시면 실험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흔히 말해서 물질, 화학 전지, 물질의 분석, 빛을 이용한 거, 기체의 성질, 그리고 반응 속도, 그리고 물질 분리, 그리고 나는 물에 대한 측정, 산염기 적정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몇 개를 좀 특화해서 확실하게 점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공동교육과정 2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청할 때 보시면 그냥 그 내용을 들을게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학부
분류라는 게 존재합니다. 저희가 분류상 인문 어문학부, 그리고 사회과학부, 그리고 생활예체능학부, 자연과학공학부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저희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인상적인 거라 12번 요 과목을 보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사실은 대학생이자 성인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필독서면서 널리 알려진 책인데 이 책을 딱 보시면 20명 중에 18명, 20명 중에 20명, 20명 중에 20명 거의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라고 한번 해서 열고 수업 계획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약간 편집상 약간 좀 뒤로 밀렸더라고요. 그래도 보면 여기서 주제를 보시면 고등학교 수준에 좀 맞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롤리 딜레마, 거기에 영화가 연결되는 거, 그리고 최대다 최대 행복, 추천 영화는 뭐다, 그리고 노예의 자유가 있고 자유의 노예가 있다라고 하는 로크의 가지고 있는 자유지성주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영화와 주제가 연결되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 책을 추천하게 되고 일주일에 읽어오는 양과 그 책에 대한 기본 해설을 병행하면서 학생들, 인문, 사회계열 모든 학생들의 독서를 통한 지식의 확장을 꾀하는 대표적인 강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 강좌를 계기로 저희가 인문사회 과목들은 기본 이러한 주요 도서를 정해서 독서 활동과 겸해서 이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강사님께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보시면 4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보면 방송 언론 쪽이죠. 사회과학부 분류고요. 방송 저널리즘 따라잡기. 여기도 20명, 20명, 20명. 한 분의 강의입니다. 이 강진원이 저기 TJB에서 이제 부국장님 하시는 분인데요. 저희가 재능 기부 겸 학생들과의 만남을 너무 좋아하셔서 지속적으로 좀 5학기째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방송 저널리즘 따라잡기를 보시면 수업 계획서 하나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2의 수업 계획서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쭉쭉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1회부터 7회까지 3시간씩입니다. 총 21시간. 그리고 방송 저널리즘, 뉴스 어떻게 만들어질까? 방송사는 어떤 일을 할까? 취재 기자가 기사 작성법, 기사 작성의 보기, 뉴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인터뷰 요청. 그러니까 기사 써보는 것, 그러니까 작성법, 써보기, 인터뷰해보기. 그리고 기본에 대한 이론 해서 이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섞은 브랜디드 러닝으로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서 한 8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로 가서 다시 82번 가면 이제 사회과학부 중에 정치 외교입니다. 국제법과 국제사회는 사실은 국제법이란 과목을 현재 공동 1.3에 편제는 돼 있지만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교육과정에 대한 정규과정 다루기 어려워서 진로 영역으로 탐구하는 방식의 강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제법과 국제사회 이렇게 열었고 수업 계획서를 한번 열어보시면 그래서 정치 외교를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거의 20명 중 20명 다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법에 대한 부분, 발전 적용, 분쟁과 국제법에 대한 좀 탐구 2주, 국제간 협력과 국제법에 대한 것, 그리고 마무리 발표를 하면서 발표 내용을 기초로 해서 평가 기록을 작성하는 그런 구조로 수업 계획서는 짜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보시면 한번 92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체능의 산업부 아까 금속공예 하나 보여드린 적 있었죠. 사회학습장이라고 해서 세종 마치 건물에 금속공예 공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되고 있고요. 수업 계획서를 열면 20명 중에 20명이 다 들어오는 강좌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 그러니까 금속공예에 대한 처음의 것을 봐서 현재는 비대면이라 키트를 제공해서 키트를 가지고 반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를 만들거나 배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 시에는 공방에서 실습적인 여러 도구를 활용해서 하는 작업들이 가능한 강좌입니다. 그 다음 122번을 보겠습니다. 125번 건축이 있습니다. 최근에 두 분 선생님, 전지현 선생님과 박성 선생님이 건축을 한 3학기 전부터 들어오시면서 상당수 새로운 영역을 학생들의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122번에 대한 건축 중에 환경 친화적 건축, 그럼 사실은 좀 넓겠죠. 환경 전공자도 되고 건축 전공자도 되고 약간의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강좌 주제이기도 합니다. 수업 계획서를 한번 잠깐 열어보면 그래서 환경 친화적 건축, 녹색 건축이라는 주제로 1회부터 7회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에너지 전략 부분, 단열 부분에 대한 요소, 건축 설비, 녹색 건축에 대한 이해를 해서 크게 단열과 결로 건축 설비에 대한 부분 하나, 에너지 전략, 그리고 녹색 건축에 대한 파트에서 크게 두 파트로 좀 짜임새 있게 수업 기획서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65번에 이제 공학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자연과학 공학인데요. 이 중에 165번. 여기에 공학기초 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165번. 약간 내용을 보시면 이 공학기초 입문이라는 게 사실 대학교에 처음에 들어갈 때 배우는 기초 입문이잖아요. 약간 공학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심화적인 학습을 제공하자 만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쭉 보시면 1회부터 7회까지 보면 일반 전기에 관한 부분, 금속, 유체역학, 연력학 이런 부분하고 마지막 발표 이 구성으로 탐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로 탐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2번. 최근에 너무나 뜨겁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강좌 중에 하나인데요. 보건의료 쪽에 해당되는 자연과학 중에 저희가 이제 공중보건의 기초가 있습니다. 보시면 20명인데 29명이 들어왔죠. 이게 1초 내에 이 시스템이 동시 접속자를 잡습니다. 즉 1초 내에 10명이 동시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있는데 최근 굉장히 선호가 많아서 제가 아까 강사를 추가 모집하기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공중보건의 기초, 과목 분류는 원래 전문교과 2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진로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정규교육과정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와 연결되어서 공중보건의 정의와 개념, 감염성과 비감염성, 인체 구조 형태, 약물의 작용에 대한 기전, 바이러스 질환, 그리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서 평가 기록은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4번, 좀 이제 마지막에 2의 마지막 거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194번에 화장품이라는 독특한 주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95, 이게 개설된 강좌입니다. 저희가 전체가 230개 되거든요. 그 중에 6명 이상이면 개설하게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여기 있는 곳에 마지막 194, 화장품이라는 게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메이크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우수성은 널리 알려진 거고요. 이쪽 부분을 분야별로 전공하거나 기반은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김성림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게 되시는데 여기 열어서 보이게 되면 지금 화장품 연구 이론 및 제조 실습. 그래서 화장품 기초부터 화장법, 피부, 성분, 그다음에 제형과 제면 활성제, 기능성 화장품, 색조, 모발, 방향,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제조 실습. 이렇게 됩니다. 원래 대면 수업일 때는 상당히 실습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라 비대면이 있어서 상당 부분, 일정 부분 강의하고 실습까지를 하시는 방식으로 현재 수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태 보여진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의 2이고요. 5를 보면 여기 그 중에 디자이너, 직업군인, 체육교사, 소방공무원처럼 직업과 관련된 것만 여기에 분류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직업탐구반이라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사회학습장, 그러니까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 학원에서 운영하거든요. 실습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회학습장들을 저희가 확대하거나 헤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 영역은 확대해서 지금 저희가 강좌를 배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5가 있고 1, 3, 2가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수능교과 심화 이게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4에 해당됩니다. 현재 3학년 학생들이 9개 과목에 있어서 수능에 대해서 같이 선생님들과 30시간에 걸쳐서 지금 현재 열심히 흔히 말해서 이 과목에 대한 최고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하튼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세종대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실 때 세종대왕 왜 세종대왕이냐? 옆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칸 띄고 진로, 진학, 정보센터 플레임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치게 되고 누르게 되면 첫 번째 딱 뜨게 됩니다. 세종교육청 진로, 진학, 정보센터. 이걸 여시게 되면 세종대왕이 뭐의 약자인지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에서 대학 진학 왕대박, 요거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같은 화면이 발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메인은 상담입니다. 지금부터 잘 보셨다가 이걸 들으신 후에 상담 신청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먼저 온라인 상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문하고 하는 상담과 온라인으로 글을 올려서 답글을 받는 방식의 상담이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검색 조건에서 상담 신청을 누르게 되면 이제 들어가는 방식인데요. 한번 눌러볼까요? 그렇게 되면 인증번호가 뜨게 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올린 글입니다. 그래서 쭉 해서 현재 93건이 올려 있고 이것은 만약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무리하면 최근 건이니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완료가 되었으면 저희는 이것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해보게 되면 이 학생이 지금 얼마 전에 해가지고 꼭 글을 올리신 거예요. 질문 내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길게 정성껏 주셨습니다. 이거에 저희 진로 진학 상담 부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여기에 대한 상담단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맞추어서 학부모님이 올리신 거에 어머니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이거에 대한 글에 대한 답변 내용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저희가 개수는 93개밖에 안 되는데 조금 넘어서 이렇게 툭까지 보시면 이거를 같이 공유해서 본 거면 901, 909, 911처럼 1000개가 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수학 안 보는 대학 정보 알고 싶어요. 모든 학생이 궁금한 거잖아요. 나 수학 못하는데. 그럼 이거 열어보시면 이 학생이 어떤 마음에서 글을 올렸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답글을 저희가 좀 준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묶어서 진로진학 상담 사례집으로 저희가 묶어서 함께 공유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거고요. 여기서 검색 조건 한 다음에 들어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글을 올릴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상담 신청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방문 상담이라는 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쪽 가시면 진로 상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진로 상담 안내가 있습니다. 안내를 보시면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중1, 2학생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청소년과 학부모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모든 상담은 교육청 4층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5일 전에 상담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 진로 상담 핵심은 사전 검사를 한 결과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인증 과정이 있고요. 최초 상담을 하게 되고 쭉쭉쭉 한 다음에 사전 검사 결과지를 저장합니다. 이 저장된 결과를 방문 상담에서 활용하게 되고요. 최소 상담이 이루어진 학생 중에 추수 상담, 2차 상담이 가능한 것은 이어서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은 내담자당 2회까지 원칙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럼 무슨 검사를 하느냐? 초등학교 5, 6학년은 주니어 커리어의 홈페이지에서 흥미 탐색 중에 고학년 진로 흥미 검사를 결과를 한 다음에 저장하시고 그 파일 저장을 여기 좀 이따 보시면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1, 2학년 학생은 커리어의 홈페이지에서 진로 심리 검사, 직업 흥미 검사를 결과지를 파일을 저장해서 그걸 운영해서 상담에 활용합니다. 화요일만 운영합니다. 그래서 5시 10분부터 50분 간격으로 한 사람 한 팀, 한 팀, 한 팀, 3팀 정도를 상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치되어 있고요. 그럼 방문 상담 신청을 잠깐 눌러볼게요. 하게 되면 현재 7월 달에는 다 마감이 됐죠. 이게 마감이 된 겁니다. 마감자가 뜨게 되면. 그리고 옆으로 8월 달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보면 고등학교 3학년만 지금 이제 수시 준비철이라 저희가 지금 다 운영돼서 마감이 됐고요. 잠시 설명드릴게요. 진로는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8월 2일 날 1회차를 딱 누르게 되면 상담 시간 5시 10분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성명을 넣고 만약에 저는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증번호를 요청합니다. 네, 인증번호가 지금 맞습니다. 잠깐 인증번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해놓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이트가 뜨게 돼요. 그러면 이정세, 남자, 여자, 생년월일, 휴대전화 맞고요. 학교 학년을 선택하게 되고 보호자 휴대전화 번호. 나는 무엇을 잘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하나요? 나는 앞으로 어떤 일하고 싶고 기본 내용을 쓰게 되고요. 학부모님도 가능하면 써주시는 게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검사지를 하라 그랬죠? 검사지를 하게 되면 첨부 파일의 등록 방법이 있어서 여기다 놓고 찾아보기 위해서 등록하시면 결과지가 여기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1, 2에 한번 여기 보면 여기 커리어넷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검사지 도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결하게 되고 진로 심리 검사 중에 나오게 되고 중고등학생용이 눌러지게 되면 하게 되고 그 중에 이쪽 직업 흥미 검사 H라고 써진 걸 검사를 시작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같은 방식으로 진학 상담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방법은 거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단 고등학생은 월, 수, 목을 하겠고요. 7시부터 50분 간격으로 하게 됩니다. 생기부를 미리 가져오시면 저희 팀 선생님들이 3명이 한 명의 학생 또는 학부모님을 저희가 상담하게 됩니다. 미리 생기부를 복사해서 15분 동안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 준비가 되면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게 되면 아까 상담 신청란이 나타나게 되죠. 마감이 많이 됐으니까 저희가 지금 마감 안 된 곳을 찾아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건 아직 마감이 안 된 거니까요. 하게 되면 똑같이 아까 한 번 했기 때문에 좀 들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정보 필수 과목을 넣게 되고 진로 희망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을 저희가 상담의 필수 자료이기 때문에 1학기 2학년이면 1학년 동안의 성적, 2학년 1학기까지 등급을 넣어주시고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한 등급도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비교과 활동의 기본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수상 및 희망학과 선택을 해서 넣어주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파악한 기본 정보를 파악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시는 것을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신청을 누르시게 되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풀 버전에 필요하다면 생활기록 부가를 가져오시게 되면 그것과 더불어서 상담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집니다. 이렇게 딱 되어서 기본 정보 되어 있는 시스템이 제가 보기엔 온라인상으로는 저희 교육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17개 교육청을 다 보기도 하는데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상담 코너였고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이제 학력평가입니다. 옆에 저희가 뭐니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우리 세종에서 많은 학생들이 수시 때 준비하는 주 내용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이 2가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의 수능 또는 수능이 가지고 있는 수시의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력평가 중에 저희가 모평, 학평, 문항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 34명의 선생님이 과목 전공별로 운영되어서 작년부터 흔히 6월 모평 끝났다 그럼 모평에 대한 관련 전공 과목의 해설 영상과 해설 자료를 만들어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탑재한 거는 저희 교육청이 좀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좀 샘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요. 쭉 보면 최근 거 2021년 6월 고3 모의평가부터 있겠죠. 한국지리, 영상, 해설 자료 이렇게 쭉 가게 되고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작년 거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18번 하게 되면 지구과학 이때 3월 문과사 이건 2020년께 3월이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가 불편해서 저희가 카테고리를 과목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국어 이렇게 되면 국어부터 최근 거부터 나오게 됩니다. 영어 그럼 영어가 쭉 나오게 되고요. 수학은 수학만 정리돼서 나오게 됩니다. 사회는 사회탐구 과목 거의 다 있습니다. 주요 교육 과목은 그러니까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 역사 그리고 정치와 법 이 과목들이 존재하고요. 과학도 물화생지 과목들은 다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하나의 샘플을 좀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서 저희가 첫 번째 처음에 전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해당되는 거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회 만약에 여기 정치와 법이라는 게 하나 그냥 임의적으로 볼게요. 여기서 교과 해설 영상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 이 과목에 대한 부분이 있게 되고 여기에 대한 해설 영상이 선생님마다 편집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소리와 함께 영상이 예,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대수능 모의평가 6월이 이제 치러졌고요. 저랑 같이 정치화법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소리 안 나오는 거죠? 이건 미성년자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조건 문제에 무효인 건 대해서 아니에요. 아무도 저희가 못해요. 문제에 대한 우리는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하는 유효해. 영상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효하나 이렇게 저희가 그러나 작성해서 올리고 때에 있고요.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후회가 된다. 그거에 맞추어서 추가적으로 해설 영상 외에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자료도 여기서 같이 올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있는 보면 교사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탑재해서 부가적으로 그 자료와 영상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오답률 1위, 78% 오답률이죠. 중요 어려운 문제겠죠. 이거에 대한 문제와 개념 정리, 이거에 대한 해설, 그리고 정답률이 얼마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오답률 1위 또 이런 부분들의 문항들을 분석해서 오답 해설해서 해설의 내용도 상당수 시중에 나오는 많은 학원과에 비교해서 저희가 또 분석력이 뛰어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3학년 된 학생들이 작년까지 포함해서 이 영상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학력평가 또 외에 아까 캔공포라고 하는 수능 교과 과목이 있다고 그랬죠. 2학기 때는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저희 개설 예정입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선생님들이 만든 한 4과목 정도 있는데요. 학습 자료들 여기에 공유하게 되고 수강한 학생들이 다운받고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학생들은 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세 번째, 보인다 시리즈입니다. 이걸 누르면 세종에 있는 진로 진학 또는 교육 과정을 총망라해서 모든 정보를 이 시리즈 안에 다 담으려고 했습니다. 앞에 표지만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얼만큼 다운받는지를 몰라서 저희가 이렇게 보인다 시리즈 형태를 한 5월달부터 구축을 해놨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고3 학생들이 최근에 지금 수시 전형이 나오잖아요. 한눈에 보는 수시 전형이 보인다 시리즈 3.0입니다. 지금 26일 날 지금 올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건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수시 전형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되고 학교에도 이제 그다음에 개학 때 되면 이걸 다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학 일정 및 상담 안내 그리고 대입 주요 전형 한눈에 보기. 그래서 기본적인 요약 정리, 전형 방법 모집 인원, 학교장 추천 인원이 몇 명이냐, 몇 %냐 이런 것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대입 주요 전형 한눈에 보기를 쭉 해서 정리해 놨고요. 충청권 대학은 따로 묶어서 저희가 좀 정리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생부 교과 종합전 수능 최저학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기준에서 보는 방식으로 분류 정리를 했고 좀 내려가시면 소프트웨어가 요즘 최근에 뜨는 하나의 주제 전형이어서 요거만 이루어진 대학만 한번 묶음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논술교사는 내신이 좀 부족하거나 최저학력이 좀 되면서 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의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전형이라 하나의 그걸 묶음으로 정리를 해줬고요. 특기자 영역에 해당되는 것, 이공계 특성화 대학, 그리고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포함, 의학계열, 주로 충청권 중심으로 그리고 옆에 가서 경찰 대학과 학교 이렇게 좀 묶어져 있습니다. 한번 급하게 보실 분들은 이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시면 이 중에 이제 저희가 반드시 이 정보가 유용하다. 뭐부터 봐야 되지? 라고 하면 제가 추천하기는 보인다 1.0과 2.0을 먼저 보시는 게 기본 진로 진학 교육 과정을 포함한 이해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2.0을 한번 지금 할게요. 최근에 만들어서 저희가 올린 건데 많은 분들이 좀 가져가고 계세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게 학교의 교육 과정을 할 때 관계되는 거라 보시면 이게 저희가 보인다 1.0부터 11.0까지의 주제 내용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중에 과목 선택을 위한 전공 안내서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진로 진학 설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 다른 거 다 있어서 여러 가지인데 이 중에 조금 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찾아놓은 게 있어서 이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 좀 가시면 이게 아까 말했던 그 교과목이죠. 편제표. 그리고 이 과목들의 성적 처리 방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은 이거 좀 말씀드리고 가야 돼서 공통 과목은 저희가 5단계 성취도 A, B, C, D, E가 나오고 그렇죠? 수강자 수는 석차 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기초 과목수 5단계. 체육과 예술은 원점수, 과목평, 표준 편차 안 나옵니다. 그냥 A, B, C만 나오게 돼요. 그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있는 해당되는 과목이죠. 이쪽에 해당되는 과목이고요. 이 과목은 3단계 A, B, C입니다. 표준 편차가 안 나오고 성취도별 분법 비율이 나옵니다. 즉 A가 몇 퍼센트냐? A가 30%, 30이면 30%겠죠. B가 40, C가 3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 편성 전문교과 1, 2가 있었죠. 전문교과 1이 국제고 같은 우리 특목고 계열, 2가 특성화고 과목이었죠. 이 과목들을 편성하게 되면 일반고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똑같이 성적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양, 교육학, 심리학은 패스 페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만 따져주게 되고 13명 이하인 과목에는 이렇게 할 수 있고 학교 간 우리 공동교육과정은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위하고 맞춰서 때론 3단계, 때론 5단계를 한다 그런 얘기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단 공동교육과정은 등급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13명 이하면 등급을 내거나 방점을 찍거나 이렇게 학교에서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좀 내려가게 되면 세종의 이수 관력 카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한 대로 학교에 이게 편제표예요. 고등학교에 그럼 이렇게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길 거잖아요. 그리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편제표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는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있는 과목들을 쭉 정리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공동교육과정이 듣는 과목도 나오겠죠. 만약 다 듣는다면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 5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종의 공동교육과정, 정규교육과정 1과 3은 한 학기에 한 과목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5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2도 들을 수 있는데 한 학기에 2만 들으면 2강좌. 만약에 1, 3인 걸 한 개를 듣게 되면 2나 5는 하나만 듭니다. 그러니까 최대 2개씩만. 그중에 정규교육과정은 한 과목만 들을 수 있게끔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로드맵을 보시면 교과 특성화학교, 중점학교입니다. 세종의 교육과정 로드맵을 볼게요. 국제관계 전문가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외교학과를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무슨 과목 들어야 되지? 라고 살펴보면 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어권 문화, 세계사, 세계시, 정치화법이 과목이 있다면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3학년 때 진로 영어, 영미문학이 있고 진로 선택입니다. 이런 과목이 있다면 맞붙여 듣고 사회 영역에서 현대 세계의 변화 그리고 이런 과목을 들을 수 있고 공동교육과정에서 심리학,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3학년 때 국제정치 또는 뭐 역사와 함께는 여행, 외국인에게 한국어 가르치기, 예술사업인 도전기 정도를 하게 되면 상당분 교육과정, 진로까지 포함한 것이 폭이 넓어지고 이 학생의 것이 좀 더 구체화됐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로 종합전형을 제대로 보는 사정관이 있는 학교라면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이수한 바탕에 대한 유기적 연결성, 그와 함께 나타난 학생의 학업 역량 또는 전공적 합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했고요. 또 한 가지 기계공학자를 꿈꾸는 세종의 교육과정 로드맵을 보면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은 거의 똑같아요. 기하라는 과목이 기계하고는 연결이 되죠. 수학을 좀 더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면 물리학 2, 지구과학 2, 화학 2 이게 지금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리고 실험, 과학과제 연구. 만약에 좀 더 물리에 관심이 있으면 물리과제 연구 형태로 해서 과학과제 연구로 기록이 되겠죠. 거기에 공동교육과정도 정보과학, 공학일반, 프로그래밍, 고급 물리학을 들을 수 있으면 매우 좋겠죠. 그리고 캠공2가 기초 자바 코딩, C언어로 배우는 프로그래밍, 발명을 통한 특허에 의해 자연계 일반 물리 이런 수강들을 하게 되면 이 정도 교육과정이면 제 생각에 웬만한 과학중점학교 교육과정에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살펴봐 주시고요. 자, 다시 이제 1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보면 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과목이 뭐가 있고
전공이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지라는 걸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이걸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 안내서입니다. 이건 교육부가 발간했던 거고요. 교육청에서 쭉 가면 형식은 이렇습니다. 쭉 가보면 첫 번째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쭉 한번 적어놨고요. 그리고 뭐 편집표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2022년이 개정이 들어와서 약간 변화가 있기 전의 것입니다. 그리고 쭉 하다 보면 국어 그러면 국어의 내용책에 대한 설명이 있고 좀 내려와서 수학도 수학 내용책에 대한 설명이 있어 과목별로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가를 쭉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국어 교과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 하반부로 넘어가면 저희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복지학, 약간 전공 모집단위 분류가 나와 있고 전공 기여는 뭐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요 교과는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배우더라. 직업 및 적성 흥미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졸업 후 진출 분야, 약간 이건 최근엔 현대사는 계속 변합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좀 봐주시고요. 기타 사항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한 선택 과목은 뭐냐라고 해서 쭉 풀어줬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선 이런 과목을 들으면 좋겠어 라고 저희가 제시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보인다 3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와 다운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전공적성 개발 길라잡이입니다. 이게 2020년에 왜냐하면 올해 수능의 결과가 지금쯤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펴낸 것은 그전 20년 입시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적성 개발 길라잡이를 펴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학부모님이 기본적으로 딱 이해하기 좋게 만든 책 구조입니다. 한번 열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은 이렇게 쭉 가보시면 딱 보시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딱 전공이 나오죠. 상경계열에서 저희가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 분류에 맞추어서 첫 번째를 딱 보시면 국어국문학과, 전공 속의 졸업 후 진로, 아까하고 좀 비슷하네. 그리고 대비 선택 방법을 이런 과목을 추가해서 들어주세요. 이런 거고요. 개설대학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 포인트죠. 그러면 개설대학이 대학이 나오는데 이런 학교에 이런 전형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합격자 사례 등급, 도수, 여기서 중앙값, 그러니까 가운데 값입니다. 최고 체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KU 학교 추천으로 최고 등급이 1.56이 붙은 거고 최저가 2.44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면 이과라면 어느 정도 갈 수 있겠네라고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시고요. 최근에 앞에 뒀을 때는 이게 한 1,400, 1,500건 정도 조회를 하고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하고요. 실제로 타 시도에서도 이거를 다운받아서 써도 되느냐 문의도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보는 것들이 계속 나와져 있는데 모바일 검색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실점용. 요거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바일로 거기 아까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나오게 되고요. 진로 계열 안내 그러면 인문사 상경계 넣으면 상경계에 대해서 설명이 쫙 나와요. 대학 학과 검색 그러면 사회계열 딱 누른 다음에 경제학과 딱 그러면 경제학과가 뭐 하고 주요 교과 과목은 뭘 배우고 학교에는 어떤 것에 대한 인지사항이 있고 경제학과를 하기 위한 추천 도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 매우 좋은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공학계를 하나 열어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해양공학과 특이한 전공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기초 심화 과목은 이렇게 돼 있고 요거에 대한 갖춰야 할 인재사항 같은 게 나와야 되고 마지막 추천 도서까지. 그리고 고교 과목 속에 그러면 아까 보통교과 전문교과원 2가 있었잖아요. 2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경영금융 그럼 무슨 과목이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아까 회계원리라는 과목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쭉 보시면 금융일반 이 두 과목은 저희도 일반고 학생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로 편성한 겁니다. 교육과정 편성은 학교에서 과목 수요 기초 조사를 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기본 안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편집표까지 넣어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규칙은 약간 이게 이제 흔히 훈령에 의한 규정이라 잘 지켜야 되거든요. 이런 범위들을 정리해 놓기도 한 것이 이 사이트에 대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서 다른 거. 공지사항 한번 열어보시면 일반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 아까 주무리 안내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자료를 쭉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정동별 추천도서라는 걸 하나 탑재를 했습니다. 오승려 선생님이
정리해서 주신 거를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이제 올리는 부분인데요. 딱 하나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쭉 추천 도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출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딱 검색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가 그냥 서울대 아까 오셨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하는 것 같고 여기 전국 2015 전공 안내서라고 본 거는 고등학교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서울대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만 딱 필터링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추천 횟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어떤 거 보면 9번 추천 횟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모든 것의 역사. 그러면 빈도수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어서 꽤 잘 정리된 파일이라고 봐서 독서활동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자료들이 저희가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지 옆에 있는 세종학부모 아카데미도 저희가 올해 지금 제가 하는 이 안내는 저희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과는 저희가 녹화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건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작년에 했던 거 딱 보면 지금 볼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반. 좀 거창합니다. 보시면 아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쪽에서 어떻게 사진 4장이 있죠. 설계하는 게 좋은지를 이 사진이 2017년, 18년 방송 쪽.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진로 공지사항이 마지막에 누리단 있고 진로 정보는 아까 진로 검사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커리어넷 연결돼 있고요. 진로 정보 사이트를 쭉 중요한 것들은 묶어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기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드림레터라고 교육부하고 직능원이 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들 탑재해서 하고 있고 아래쪽 보시면 진로 자료실에도 최근의 자료들을 올리고 있고 창업에 관련제들 요즘 준비해서 지금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입정보 일반도 저희가 꾸준히 일반이라고 분류된 거를 저희가 다 올려서 탑재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만 구분해서 저희가 지금 따로 올리기도 하거든요. 좀 된 거긴 하지만 좀 이쪽에 뒤에 가보시면 거기가 뭐 자소서라든가 기본 내용, 완정정복 같은 경우도 조회수가 많으면서 현재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동영상자료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작년까지는 여기다 올렸었고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가장 자료가 충실합니다. 그래서 링크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가서 수능에 관한 건데 이 중에 기출문제 여기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누르시면 6월, 9월 수능 문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받아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모의평가는 모의평가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올해 봤던 것부터 좀 나와 있거든요. 준비하셔서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도 있으면 전문대학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활용하시면 그걸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종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은 우리 세종의 진로 진학의 것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서 상담해서 그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된 거 되었고요. 이걸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사이트는 정말 교육과정 확대든 학생부 종합전의 진로 영역의 교육과정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8월 중에 저희가 안내지가 나가고 신청 예정입니다. 준비하셨다가 신청 포털이니까 플랫폼을 활용해 주시고 진로 진학의 정보는 이 세종대왕에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들어가시고 즐겨찾기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들어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정보가 많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 사이트 그리고 캠공 사이트 두 사이트를 통해서 성공 진학의 결과물이 꼭 이거를 듣고 있는 세종의 학생 학부모에게 모두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원하며 지금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